네, 안녕하세요. 이용우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하락장 이후에 투자하고 있는 계좌가 마이너스권이신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현재 이제 그 시장이 어떻고 섹터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육 영상 준비했으니까 이제 현재 본인 증권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이제 코스피 이제 뭐 지수를 보시면 2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10월 30일까지 폭락작이 좀 연출이 좀 되었어요. 이렇게 1월부터 2월까지.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면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손절과 수익을 반복하면서 마이너스 구간이 좀 되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망 중이신 투자자분들도 마이너스권이실 겁니다. 이제 현재 시장이 어떻게 이제 뭐 흘러가고 있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현재 수익도 수익이지만 보유 종목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좀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이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하시다가 다시 손절로 접어드신 투자분들도 필드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9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종목 교체 상담이 좀 있을 때마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렸어요. 이제 손절을 해봐야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도 손실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장이다 강조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투자원금이 지켜지는 것과 투자원금 이제 또 손실 처리하고 다시 손실을 보시는 것과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소한 매매가 바로 투자원금을 좌우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지수는 좀 바닥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이제 현재 종목들이 대부분 손실권이시라면 물론 손절하고 다시 매수를 하고를 반복해서 수익난 종목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 비중이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셧다운 제도나 중국 뭐 무역전쟁 이런 핑계로 우리나라 지수가 바닥 바로 위에 박스피 구간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이제 개별 이슈가 아니라면 박스피에서 상승한다 싶으면 빠지고, 많이 빠진다 싶으면 반등해주고, 지금 최근 그런 장들이 많이 연출이 됐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개별 이슈가 아니라면 박스피에 상승한다 싶으시면 빠지고, 이제 많이 빠진다 싶으면 반등해주고, 이런 장을 이제 계속 보시게 되잖아요. 이야기는 즉 제가 말씀드린 거 IMF 때나 리먼 사태 당시 또는 헤지 펀드들의 이제 투자 운용 범위가 쉬워져서 공매도라는 투자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 공매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7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증시가 악화될 때 오히려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내용을 이제 또 이용을 해서 뭐 금리 인상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전쟁, 뭐 셧다운 제도, 바로 하나의 온갖 기사거리랑 불안감 조성을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매도해서 수익을 내기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리먼 사태 때 공매도가 중지된 이유가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를 더 하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꼭 아셔야 되세요. 바이오 섹터 또한 이제 뭐 찌라시나 루머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이것이 찌라시나 루머가 굉장히 이제 뭐 괜히 나온다고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 하나 폭락시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그들에게는요. 근데 이제 특히나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도 그런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대형주들이나 실적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락하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테마나 급등주를 쫓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한참 투기를 유행시키면 다른 투기 섹터가 바람을 불게 되죠. 제가 또 예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 수소차 아주 뜨겁죠. 두 번째로 곧 남북 관련주들이 투기적인 수급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오르지 않고 남북 관련주가 오르니 다시 또 그쪽에 투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것이 무한반복되고 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투기 세력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손절 후 투기에 가담하는 규모도 무시가 못할 수준입니다. 별게 투기 세력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투기에 들어가는 규모 자체가 이렇게 투기 세력이라고 참여하실 수 있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물론 미래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응책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으신 건, 투자하시고 있는 그런 포트가 있으시다면 매수가에 올 시에 현금 확보를 무조건 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전기차 관련이나 뭐 폴더블, 바이오나 5G 포트가 있으시다면 이제 뭐 무분별한 손절보다는 보유하시면서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종목이 눈에 보인다고 들어온다고 손절하셔서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보유 포트에 한해서 한 종목이 정리가 되면 다른 포트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포트가 좀 많아질 뿐더러 한 종목에 대한 이슈와 같이 분석하기도 바쁜데, 직장인분들께서는 10포트 이상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무조건 버틴다고 성공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업의 이런 기대감이나 팬더멘털이 무너지는 순간 장기 투자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시선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의 가치가 하락할 만한 큰 악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이 시장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식으로 여태까지 투자를 해왔고요. 이제 그렇게 5년 정도 동안 장기 투자를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결과가 굉장히 좋았죠. 원금 손절로 수익이 아니라 기존 원금의 수익을 얻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종목이 상승한다고 절대 눈을 돌리지 마세요. 종목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중 급등한 것이 눈에 띄는 것일 뿐이고, 이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주목해야 하실 것은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으로 제조업 지수, PMI 지수며 이제 뭐 셧다운이며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일 뿐인데, 제일 중심이 이제 다음 주 1월 7일에 협상 날짜인 그 시기를 기다리셔가지고 차근히 좀 관망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고팔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투자가 아닙니다. 그건 투기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보유 포트를 수익권에서 잘 마무리하셔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셨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단기 종목을 당연히 제가 수시로 들었다면 초반에 반응이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분들 계좌만 꼬이게 됩니다. 그중 상승하는 종목도 물론 있을 것이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겠죠. 길게 유지가 되었던 것은 이제 차근함과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제 보유 추가 매수 시 마이너스 10% 이상의 분할로 매수한 결과입니다. 투자자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적자가 일어난 기업은 제외가 되겠죠. 그런 종목 처음부터 일단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고액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부분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 이제 단기 투자로 이제 수익 내셨다 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있으실 거고, 이제 뭐 들어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대부분 이러신 분들이 수익 비중이나 투자원금 작으신 분들이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겪어온 개인 투자자분들만 수천 명이 계신데, 이제 수만 명을 지켜보고 제가 진단해 본 게 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투자원금이 크시다면 잦은 매매는 자제하시고 올해부터라도 기간을 두고 투자해 보시길 권장을 해드릴게요. 섹터별로 대응법을 올려드리도록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포트에 해당되시면 일정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남북 관련 섹터, 이제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남북 섹터는 북미 회담 이후에 연내에 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은 물론 이제 뭐 비료 관련 섹터나 DMZ 이렇게 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시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는 그 해가 올해 이제 이번 달 1월 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문의 주시는 게 반도체 섹터인데, 반도체 섹터는 삼성이 좀 큰 폭락을 했죠, 이번에. 이제 그럼 스몰캡 종목은 어떨까요? 당연히 하락합니다. 언제까지 하락할까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1월 1일에 제가 수출 통계를 좀 계산해 봤을 때 2017년 반도체 호황보다 좋은 성적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반도체 굴기 또는 이제 또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큽니다. 추가적으로는 DRAM 시세와 랜드 플래시 시세 하락에 대한 뭐 우려, 이런 모바일 수요 감소 등의 본격적으로 반등이 좀 예상되는 시기가 좀 이제 1월 7일 다음 주 협상 이후로 좀 잘 될 경우나 아니면 이제 3월 폴더블 효과에 따른 스몰캡주들이 1년 이상 긴 조정을 거친 후에 반등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바닥은 좀 알 수 없겠지만 분할로 좀 이제 2회, 3회 정도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20%가 10% 이상으로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이제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투자하시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주가 못 가면은 이제 중소형주는 당연히 못 가요. 너무 빠질 경우에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나 뭐 개별 이슈는 있을 수 있는데, 돈 버는 기업은 대기업이나 대형주밖에 없어요. 대형주가 죽을 경우 중소형주도 당연히 죽게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또 많이들 또 여쭤보시는 게 이제 또 최근에 핫했던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 섹터. 사실 수소차의 경우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현대차나 뭐 이런 적극 투자, 뭐 수소 에너지를 넓은 범위로 사용한다는 소식에 좀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가 올시 뭐 전량 매도나 뭐 수익 구간에 이번 주에 좀 전량 매도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부터는 외국인이 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 수급으로만 투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장기 투자시라면 보유 영역에서 좀 길게 보시길 좀 권장해 드리겠고요. 뭐 전기차나 전지, 뭐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보유를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은 섹터입니다. 중국은 1월 중순부터 이제 휘발유차에 대한 규제가 시작돼요. 뭐 이런 정보도 빨리빨리 좀 알아봐야 되겠죠. 즉 친환경차나 뭐 전기차만
규제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 또한 전기차 정책을 좀 이어가고 있고 유럽 또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본격 성장 시기가 2019년도부터 시작이라는 것이기에 이제 또 투자금액 크신 분들은 1년간 좀 잘 보유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섹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다들 좀 물려 있으시고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 바이오 섹터 말씀 좀 드릴게요.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상반기만 좀 10건의 좀 FDA 허가, 블록버스터 제품들, 뭐 임상 3상, 뭐 이런 제품들이 이제 시즌이 올해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많이 떴겠죠, 시작년이랑.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뭐 이런 게 열릴 당시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약품과 그 이후에 유한양행이나 뭐 대박 기술 수출을 좀 실현했었죠. 근데 19년 이후로는 바이오주가 주도할 것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좀 바이오 섹터를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제 손절 생각하시는 것보다 해당 기업의 제품이 이제 내가 투자했던 기업의 제품이 임상에 있냐, 뭐 중간 임상에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냐,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투자하시길 권장을 드리겠고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20조 원 정도의 시장 진입이라면 임상 3상의 경우 이제 뭐 대략 기업 가치를 1%, 3%대로 기업 가치를 계산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좀 연간 최소 2천억 원의 매출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신약 관련 시가총액을 보면 평균 2상에서 평균 시가총액이 4천억 원에서 3상에서 평균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 꼭 참조해 주시고,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문의가 많으신데 3분기 유럽 통화 가치가 하락되고 리콜 문제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뭐 현대차의 경우 4분기에는 좀 다소 회복했던 모습인데 현재 지금 뭐 셀리페이드라고 좀 SUV 새로 나왔잖아요. 이 신형 모델이 좀 인기를 좀 크게 끌면서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좀 현대차가 수소차에만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낙관적인 것과 좀 기대감만 있는 부분도 있고 전기차도 수출이 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현대차 전기차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좀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휘발유차가 부진하다면 친환경차를 강하게 되는 세대 교체 시기라고 보시고 자동차 대표주의 경우에는 길게 좀 조정이 되었지만 조정을 끝으로 뭐 19년 이후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추세 전환을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반도체 사용 비중도 굉장히 높잖아요. 뭐 자동차 반도체 관련 섹터는 앞으로도 좋지만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기업들 홈페이지에 통해 어떤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지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되시고 대응을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좀 정말 단타가 아니면 상승하다 하락하는 반복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어서 뭐 저조차도 솔직히 이제 좀 이렇게 판단하기 좀 힘든 경우가 좀 많은 좀 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제 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도 남북 관련주의 경우에도 뭐 물리셨다고 반등해서 손실폭이 적어지신 분들과 보유 종목을 손절후에 매수하셔서 수익 구간이신 투자분들 이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원금으로 본다면 사실 이 두 분 다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참고를 해주시고 가치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는 저로서 좀 안내해드리고 굉장히 많은 투자분들과 제가 만나본 결과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또는 이제 교육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제 분명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이제 회원님들 이거 영상을 좀 시청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교육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금이 굉장히 좀 투자금이 좀 죄송해요. 예, 투자금이 좀 트신 굉장히 좀 이제 억 단위로 좀 이제 크신 투자분들이라면 투자 가치관을 좀 바꾸면서 좀 투자를 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육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